황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왜 하루 만에 11%가 증발했을까요? 45년 만에 최고가를 찍고 환호하던 투자자들이 단 3개월 만에 패닉에 빠진 이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던 금이 왜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야말로 대학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원히 솟구칠 것만 같던 금값이 하루아침에 11%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1,10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은입니다. 무려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1980년 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대폭락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5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순간이다 라고 외치던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탐욕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현금보다 몇 배, 심지어 10배나 많은 돈을 빌려서 금과 은을 샀습니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 는 확신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시장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뭐가 일어났을까요? 증거금이 부족해진 투자자들이 강제로 청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팔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증거금에 걸리고, 그러면 또 팔고, 이게 바로 도미노 붕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방에 쓸려 내려가는 처절한 붕괴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금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폭락의 불길은 금과 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주식 시장 역시 요동쳤죠. 투자자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라는 이름, 이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으로 지목한 인물인데요. 시장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왜? 케빈 워시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유력 후보들은 모두 시장 친화적인,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시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월가의 베테랑이지만 동시에 월가의 이단아입니다. 시장은 그의 등장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아,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구나. 공짜 점심은 이제 없구나. 돈을 빌려서 자산에 베팅하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 왔음을 깨달은 투자자들이 출구를 향해 한꺼번에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케빈 워시,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시장은 그를 두려워할까요? 케빈 워시.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 이 사람은 전설입니다. 그는 이미 20년 전 30대의 나이에 연준 이사를 지냈습니다. 30대의 연준 이사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월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금융 시스템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현재 연준 시스템의 가장 비판적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그에게 경악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매파적 성향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연준이 펼쳐온 자산 확대 정책, 그러니까 돈을 마구 찍어낸 정책이 오늘날의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세요. 연준이 시중에 뿌린 달러의 규모가 연준이 설립된 이래 발행된 전체 달러보다 많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0년 넘게 찍어낸 돈보다 2년 동안 더 많이 찍어냈다는 겁니다. 워시는 말합니다. 이렇게 흔해진 달러가 독이 되었다. 고요. 그의 임명 소식은 곧 시중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겠다 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과 은 그리고 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워시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워시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연준이 보유한 막대한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시중에 돈을 흡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연준의 돈으로 잔치를 벌이던 시대를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면 당연히 금과 은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워시는 금리 인하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유동성은 줄이는데 금리는 낮춘다고? 네, 맞습니다. 그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시중 유동성을 줄여서 물가를 잡는 대신 실제 실물 경제에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투기 자금의 핏줄은 끊되 경제의 모세혈관에는 피를 돌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도의 줄타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월가의 투기꾼들은 압박하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저금리 정책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케빈 워시를 선택했을까요? 그 뒤에 숨은 계산은 결국 모든 길은 트럼프로 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해왔습니다. 금리를 낮춰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 케빈 워시라는 카드는 언뜻 보기에 긴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끝은 트럼프가 갈망하는 금리 인하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워시는 연준의 역할을 재조정함으로써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 없이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기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의 허덕이는 서민들과 설비 투자가 절실한 기업들에게 낮은 금리를 선물하겠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동시에 비대해진 금융자본의 힘을 빼겠다는,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금융 포퓰리즘의 완성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풀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국 경제에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라는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국 경제의 악재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당황했죠.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열쇠는 바로 일본의 엔화가 쥐고 있었습니다. 뉴욕 연준이 일본 금융기관들의 전화를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단순한 안부 전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엔저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시장 개입의 예고편이었던 거죠. 185엔까지 치솟으며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엔화 가치가 이 전화 한 통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엔화가 오르면 원화도 따라 오를까요? 그 비밀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조하여 엔화 약세를 막으려 한다는 움직임은 시장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노골적인 환율 시장 개입은 언제 이후 처음인지 아십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5년 만입니다. 15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엔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원화 가치도 덩달아 끌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도 미일 환율 공조라는 거대한 글로벌 흐름 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겁니다. 45년 만의 금 폭락부터 15년 만의 환율 공조까지. 지금 우리는 수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날 법한 대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개 속에서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타격보다 거대 자본의 흐름과 강대국들의 환율 전쟁이 우리 지갑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5년 만의 금값 폭락과 15년 만의 환율 공조가 겹치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고 불안정합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글로벌 금융의 거대한 파고를 읽어내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것입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45년 만의 금 폭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둘째,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국내 뉴스만 보지 마세요. 뉴욕 연준의 전화 한 통이 우리 환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함이 필수입니다. 황금이 무너지고 달러가 움직이고 엔화가 춤추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도 탐욕도 아닌 냉철한 판단력입니다. 45년과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역사가 반복되는 이 순간.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 경제 백신이 함께하겠습니다.